제오장 우리의 외로운 이웃. 도대체 지금 뭐 하러 나가는 거야, 조? 눈 내리던 어느 오후, 조가 고무장화를 신고 낡은 외투에 두건을 쓴 채 한 손에는 빗자루를,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현관을 터벅터벅 지나가자 매그가 물었다. 운동하러 가는 길이야. 조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2번이나 긴 산책을 했잖아. 밖은 춥고 우중충한데 나처럼 벽난로 옆에서 따뜻하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매그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나는 충고 안 받아.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고양이도 아니라서 벽난로 옆에서 졸기 같은 건 싫어. 나는 모험을 좋아하니까 하나 찾아볼 거야. 매그는 발을 굽어구우며 아이바노를 읽으러 돌아갔고 조는 정원에 길을 내기 시작했다. 눈이 가벼워서 빗자루로 곧잘 정원을 한 바퀴 돌며 베스가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해가 뜨면 아픈 인형들에게도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마치네 집은 로렌스 씨의 집과 마주하고 있었고 두 집 모두 도시 외곽에 있어 정원이 넓고 조용한 거리와 숲이 어우러져 아직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낮은 생울타리가 두 집을 나누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담쟁이가 벽을 덮고 여름이면 꽃으로 가득하던 소박하고 다소 허름한 갈색집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마치 저택처럼 온갖 안락함과 사치를 상징하는 돌로 지어진 장엄한 대저택이 있었다. 잘 정비된 정원, 마차 창고, 온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언뜻 보이는 아름다운 장식품들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쓸쓸하고 생기 없는 곳처럼 보였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일도 없었고 창가에 인자한 엄마의 얼굴이 비치는 법도 없었다. 오가는 이들도 거의 없었고 오직 노신사와 손자만이 드나들 뿐이었다. 조는 이 멋진 저택을 마치 마법의 궁전처럼 상상하곤 했다. 온갖 보물과 즐거움이 가득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곳.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보고 싶었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 로렌스 소년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 조는 더욱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졌고 다양한 방법을 계획했지만 그를 좀처럼 볼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떠났나 싶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위층 창가에 갈색 얼굴 하나가 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소녀는 눈 던지기 놀이를 하던 베스와 에이미를 내려다보며 애틋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저애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뭘 모르시고 애를 혼자 가둬두는 거야. 신나는 남자애들하고 놀아야 할 텐데 아니면 활기찬 누가 좀 와야 해. 진짜 나가서 그분께 말씀드릴까 봐. 조는 늘 엉뚱한 일을 벌이기를 좋아했고 그런 행동으로 매그를 자주 깜짝 놀라게 하곤 했기에 이 생각은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다. 가보자는 계획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날 눈 오는 오후 마침내 조는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로렌스 씨가 마차를 타고 나가는 걸 보고는 울타리 쪽으로 길을 파며 걸어갔다. 울타리 앞에 도달하자 주변을 살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래층 커튼은 쳐져 있었으며 하의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다운 것은 오직 위층 창가에 팔을 괴고 있는 곱슬머리뿐이었다. 저기 있구나. 불쌍한 아이, 이런 우중충한 날에 혼자라니. 안 됐다. 눈덩이를 하나 던져서 고개를 들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겠다. 조는 부드러운 눈을 한 줌 던졌고 소녀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금세 생기가 돌았고 커다란 눈이 반짝이며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빗자루를 흔들며 외쳤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파요? 로리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처럼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좀 나아졌어요. 감기가 심해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했죠. 안 됐네요. 뭐 하면서 지내요? 아무것도요. 무덤처럼 심심해요. 책은 안 읽어요? 많이 못 읽어요. 읽지 말라네요. 누가 대신 읽어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가끔 해주시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은 안 좋아하셔서요. 브룩 선생님한텐 너무 자주 부탁하기도 싫고.
그럼 누가 와서 놀아주면 좋겠네요. 놀러 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남자애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요. 조용하고 간호놀이 좋아하는 좋은 여자애는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조가 말하다 웃으며 멈췄다. 그러네요. 와줄래요? 로리가 소리쳤다. 나는 조용하고 착한 편은 아니지만 엄마가 허락하시면 올게요. 창문 닫고 기다려요. 조는 빗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들 뭐라 할까? 생각하면서도 의기양양했다. 로리는 손님이 온다는 생각에 들떠서는 머리를 빗고 뺨에 생기를 주며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여럿 있었지만 방은 여전히 지저분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현관 벨이 크게 울렸고 로렌스 군을 뵈러 오셨습니다. 라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하인이 급히 올라와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다고 알렸다. 괜찮아요. 들이세요. 조양이에요. 로리는 자기 방 문으로 나가 조를 맞았다. 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상기된 채 편안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한 손에는 덮개 씌운 접시를, 다른 손에는 베스의 아기 고양이 3마리를 들고 있었다. 나 왔어. 완전 풀세트로. 조는 씩씩하게 말했다.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대. 매그는 자기가 만든 블랑망제를 가져가라고 했고 베스는 자기 고양이들이 위안이 될 거라고 해서 말이야. 너 고양이 보고 웃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베스가 너무 간절히 뭔가 하고 싶어 했거든. 우연히도 베스의 엉뚱한 선물이 아주 딱 맞는 것이었다. 귀여운 고양이들 덕분에 로리는 긴장이 풀렸고 금세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다. 조가 접시를 열자 로리는 기쁘게 웃었다. 접시 안에는 초록잎과 에이미의 제라늄 붉은 꽃으로 둘러싸인 블랑망제가 있었다. 별건 아니고 다들 너한테 뭔가 정을 전하고 싶어 한 거야. 하녀한테 맡겨놨다가 차 마실 때 먹어. 이건 간단해서 목도 안 아프게 잘 넘어갈 거야. 그나저나 이 방 참 아늑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녀들이 게을러서 정리가 안 돼. 난 그 애들 말도 잘 못 듣겠고. 은근히 스트레스야. 내가 금방 정리해 줄게. 벽난로 쓱쓱 쓸고 벽난 선반 정리하고 책 여기로 병 저기로 소파 방향 돌리고 베개도 좀 통통하게 됐다. 완성. 그녀가 웃고 말하면서 뚝딱뚝딱 정리하자 방은 금세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로리는 조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녀가 소파를 가리키자 감사한 마음으로 앉았다. 정말 친절하구나. 그래, 딱 이게 필요했어. 이젠 내가 큰 의자에 앉아서 손님 기분 좀 내봐. 아냐, 나는 널 기쁘게 하러 온 거니까. 책 읽어줄까? 조는 근처에 꽂혀있는 책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근데 그 책들은 다 읽었어. 네가 괜찮다면 그냥 얘기 나누고 싶어. 좋아, 난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 시작만 하면 멈출 줄 모르지. 베스도 그 얘기 자주 해. 그 베스가 얼굴 발그레하고 집에 자주 있는 애? 가끔 작은 바구니 들고 외출하는 그 아이 맞지? 로리가 관심 있게 물었다. 응, 그게 베스야. 내 보물 같은 동생이지. 예쁜 애는 매그고 곱슬머리는 에임이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로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 이름 부르는 걸 자주 듣고 여기 혼자 있으면 자연스레 너희 집을 보게 돼. 늘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서. 무례할지 몰라도 꽃 화분 있는 창문 커튼을 가끔 안 내리더라고. 밤에 램프를 켜면 그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아. 벽난로랑 너희가 엄마랑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엄마 얼굴이 꽃들 너머로 보여서 너무 따뜻해. 난 엄마가 없거든. 그러고는 로리는 눈가를 감추려 벽난로를 툭툭 건드렸다. 그 외로운 눈빛은 조의 따뜻한 마음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조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교육받아 허세나 사치가 없었고 아직 아이처럼 순수한 15소녀였다. 조는 자신이 집과 사랑을 풍족히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졌다.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커튼 절대 안 칠게. 얼마든지 봐도 돼. 근데 그냥 들여다보는 것보다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야. 너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야. 내가 부탁하면 베스가 노래도 불러줄 거고 에이미는 춤도 출 수 있어. 매그랑 나는 우리 연극 도구들로 널 웃게 해줄 수 있고 다 같이 재미있을 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허락해 주실까? 엄마가 초대하면 허락하실 거야. 겉보기와 다르게 엄청 친절하시거든. 난 거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봐 걱정하셔서 그래. 우리는 이웃이지 낯선 사람이 아니야. 널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난 오랫동안 너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웃 중에 너만 아직 제대로 못 만났거든. 할아버지는 책만 보시니까 바깥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브룩 선생님은 여기 안 계시고 난 같이 다닐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그거 안 좋은데? 초대받는 곳마다 열심히 가야 해. 그래야 친구도 많이 생기고 재밌는 데도 가게 되지. 부끄러운 건 금방 사라질 거야. 로리는 또 얼굴이 붉어졌지만 조가 워낙 호의적이라 그 말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학교는 좋아? 소년이 주제를 바꾸며 물었다. 학교 안 다녀. 난 사업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아가씨. 큰 이모 댁에 가서 심부름하고 있어. 꽤 괴팍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셔. 로리는 또 뭔가 물으려다 너무 캐묻는 건 실례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조는 그런 그의 매너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모 마치와 그녀의 뚱뚱한 푸들, 스페인어 하는 앵무새, 조가 좋아하는 도서관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로리는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고 마치 이모에게 구원하러 왔던 단정한 신사가 연설 도중 앵무새가 가발을 낚아채는 장면에서는 소파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하녀가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지 물을 정도였다. 이거 진짜 약이네. 더 얘기해줘. 그는 화난 얼굴로 말했다. 조는 이 기세를 몰아 자매들의 연극, 아버지를 향한 희망과 걱정, 작은 세상 속의 모든 사건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책 이야기도 나왔고 조는 로리가 자기보다도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렇게 책 좋아하면 우리 집 책도 보러 와. 할아버지 지금 안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로리가 일어나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조는 고개를 휙 젖혔다. 그럴 줄 알았어. 로리는 그녀를 대단히 흥미롭게 바라보며 감탄했다. 집안 전체 분위기가 따뜻하고 편안해서 로리는 조를 데리고 방에서 방으로 구경시켜 주었다. 조는 눈에 띄는 것마다 멈춰 서서 꼼꼼히 살폈고 마침내 도서관에 도착하자 조는 손뼉을 치고 깡충깡충 뛰었다. 기쁠 때면 늘 그렇듯이 말이다. 그 방은 사방벽이 책으로 가득했고 그림과 조각상, 동전과 진귀한 물건들로 채워진 작은 캐비닛, 독특한 탁자와 청동 장식품들, 푹신한 의자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풍스러운 타일로 둘러싸인 커다란 벽난로였다. 이건 정말 부자다. 조는 부드러운 벨벳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테오도르 로렌스, 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년이어야 해. 그녀는 감탄하며 덧붙였다. 책만 가지고는 못 살지. 로리는 머리를 저으며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그가 말을 더 하려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조는 벌떡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나, 너희 할아버지다. 그래서 뭐? 넌 아무것도 안 무섭잖아. 로리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은 무서운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와도 된다고 했고 너한테도 나쁠 건 없었잖아. 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너무 고마워. 덕분에 한결 나아졌어. 네가 나랑 얘기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 로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로렌스 군을 뵈러 오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하녀가 문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잠깐만 실례해도 될까? 꼭 뵈어야 할 것 같아서.
로리가 말했다. 괜찮아. 난 여기서 귀뚜라미처럼 신나게 구경 중이야. 조는 활짝 웃었다. 로리가 나가자 조는 스스로 시간을 보내며 방 안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벽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 앞에 멈춰 섰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알아챈 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보니 난 그분이 무섭지 않을 것 같아. 입은 좀 무뚝뚝하지만 눈빛은 다정하고 고집은 셀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만큼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난 좋아. 고맙군, 아가씨. 거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바로 그 무서운 로렌스 씨가 서 있었다. 불쌍한 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아차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지만 겁쟁이처럼 굴 순 없었다. 언니들이 비웃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조는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다시 쳐다본 로렌스 씨는 초상화 속 눈보다 훨씬 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엔 장난기 섞인 반짝임까지 느껴졌다. 거친 목소리는 더 거칠어 보였지만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안 무섭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는요, 선생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만큼 잘생기지 않다고? 그건 조금요. 내가 고집이 세 보인다고도 했고, 그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날 좋아한단 말이지? 네, 좋아요. 선생님. 그 대답에 로렌스 씨는 짧게 웃으며 그녀와 악수했다. 그리고는 조의 턱 밑에 손가락을 대고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관찰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얼굴엔 너희 할아버지 모습은 없지만 그 정신은 있구나. 훌륭한 분이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기 있고 정직한 분이었다는 거야. 그분과 친구였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단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는 이제 완전히 편안해졌고 이 분위기가 딱 마음에 들었다. 그나저나 내 손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다소 날카롭게 물었다. 그냥 이웃으로서 인사하러 왔을 뿐이에요. 조는 어떻게 이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애가 좀 기운 없고 외로워 보였지?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여자애들 뿐이지만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정말 감사했어요. 에이, 그건 걔가 한 거야. 그 부인은 어떠신가? 잘 지내세요? 조는 말을 빠르게 이어가며 엄마가 험멜 가족을 도우면서 다른 부유한 이웃까지 참여하게 만든 일화를 이야기했다. 역시 아버지를 쏙 빼닮았군. 내가 내 어머니를 직접 뵈러 가겠다고 전해줘라. 자, 차 마실 시간이군. 우리 집 애가 그래서 식사를 일찍 하거든. 내려가서 이웃처럼 더 얘기나 하자꾸나.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선생님. 불렀으니까 당연히 오라는 거지. 로렌스 씨는 구식 신사답게 조에게 팔을 내밀었다. 매그가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할까? 조는 그 생각에 속으로 킥킥 웃으며 그와 함께 내려갔다. 어이쿠, 이 녀석 왜 이러는 거야? 로렌스 씨는 계단을 달려내려오다 조와 팔짱을 낀 채 등장한 조를 보고 깜짝 놀란 로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멈춰 서자 말했다. 오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로리는 당황해서 말문을 더듬었고 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를 슬쩍 보며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딱 봐도 모르겠냐? 어서 와서 신사답게 행동하거라. 로렌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로리의 머리를 쓰다듬듯 헝클어뜨렸다. 그리고는 조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로리는 그들 뒤에서 익살스러운 동작을 하며 조를 웃게 만들었다. 로렌스 씨는 저녁 내내 말이 많진 않았지만 두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웠고 손자의 얼굴에는 색이 돌았으며 눈빛엔 생기가 가득했고 웃음은 진심 어린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조 말이 맞았어. 이 아이 외로웠던 거야. 저 아이들이 뭘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의 솔직하고 꾸밈 없는 태도가 그의 마음에 들었고
마치 소년이라도 된 듯 로리를 단번에 이해하는 듯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만약 로렌스 가족이 조가 말하는 딱딱하고 지루한 사람들이었다면 조는 아마 위축되어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롭고 편안했기 때문에 조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 식사가 끝나자 조는 집으로 가려 했지만 로리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그녀를 온실로 데려갔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불도 켜두었다. 온실은 마치 요정의 세계 같았다. 길을 따라 늘어선 꽃들, 부드러운 빛, 촉촉한 공기, 벽을 덮은 넝쿨들과 작고 환상적인 나무들. 조는 두 눈을 반짝이며 구경했다. 로리는 손 가득 꽃을 꺾어 묶으며 말했다. 이거 어머니께 드려줘. 그리고 그 약 정말 잘 듣는다고 꼭 전해줘. 두 사람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거실 벽난로 앞에 서 있는 로렌스 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조의 시선은 곧 거기 놓인 그랜드 피아노에 사로잡혔다.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조는 존경의 눈빛으로 로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가끔 쳐. 로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지금 좀 쳐줄래? 베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너 먼저 해볼래? 나는 못 쳐. 배우기엔 너무 바보야. 하지만 음악은 정말 좋아해. 그래서 로리는 연주를 시작했고 조는 향기로운 제라늄과 헬리오트로프 꽃다발에 코를 묻은 채 그 음악을 들었다. 조는 로리가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게 연주한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으스대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베스가 이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로리를 칭찬했고 로리는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다. 그때 로렌스 씨가 끼어들었다. 그만 아가씨. 너무 칭찬 많이 들으면 좋지 않아. 음악 실력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일들도 잘해주면 좋겠군. 이만 가려나? 정말 고마웠네. 또 오게나.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고. 잘 가게, 닥터 조. 그는 다정하게 악수를 했지만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 살짝 스쳤다. 복도에 나오자 조는 로리에게 물었다. 내가 뭔가 실례되는 말을 했어? 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문제야. 할아버지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왜? 언젠가 말해줄게. 존이 널 집에 데려다 줄 거야. 난 못 가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 아가씨도 아니고 집도 바로 코앞이잖아. 너도 몸조리 잘해. 응, 근데 꼭 다시 와야 해. 그럼 너도 우리 집에 놀러 와. 몸 다 나으면 말이야. 약속할게. 잘 자, 로리. 잘 자, 조, 안녕. 그날 오후의 모험을 조가 집에 돌아와 이야기하자 가족 모두가 너도 나도 울타리 너머 큰 저택에 가보고 싶어졌다. 마치 부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구였던 그 노신사와 대화하고 싶었고 매그는 온실을 거닐고 싶었으며 베스는 그 화려한 피아노에 한숨을 쉬었고 에이미는 아름다운 그림들과 조각상을 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엄마, 근데 왜 로렌스 씨는 로리가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조가 물었다. 그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못 참는 성격이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내 생각엔 로리 아버지가 이탈리아 여인음악가였던과 결혼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그분은 꽤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거든. 그 여인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교양도 있었지만 노신사는 끝내 인정하지 않으셨어. 결국 아들과는 결혼 이후로 다시 보지 못했고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로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 품에 오게 됐지. 로리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건강도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노신사가 더 신경 쓰는 거고 음악에 대한 재능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겠지.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들이 선택한 여인을 떠올려서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거야. 조가 말한 노려보는 눈빛도 그 때문일 테고. 어머, 완전 로맨틱하다. 매그가 감탄했다. 완전 바보 같지. 조는 투덜댔다. 로리가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그냥 하게 놔두지 왜 억지로 대학 보내려 하셔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실까?
그래서 로리가 눈도 예쁘고 예의도 바른 거구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멋지잖아. 매그는 조금 감상적인 편이었다. 너 그 애 눈이나 태도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제대로 말도 안 해봤잖아. 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파티 때 봤고 내 얘기만 들어도 그 애가 얼마나 예의 있는지 알겠더라. 엄마가 보낸 약 얘기할 때 한 말도 얼마나 멋졌니? 그거 블랑망제 얘기였잖아. 바보야, 그건 너를 두고 한 말이었지. 정말? 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눈치였다. 세상에 이런 애가. 누가 칭찬해도 모르는구나. 매그는 경험 많은 숙녀처럼 혀를 찼다. 난 그런 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마. 로리는 좋은 친구야. 난 그 애가 좋아. 엄마, 그 애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되죠? 물론이지, 조. 너희 작은 친구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그리고 매그야, 아이들은 가능한 한 오래도록 아이로 남아있어야 한단다. 난 어린애 아니에요. 10대도 아직 안 됐지만요. 에이미가 뾰로통하게 말했다. 그치, 베스? 난 천로 역정 생각하고 있었어. 베스는 대화도 못 들은 듯 중얼거렸다. 우리가 결심으로 절망의 늪을 지나고 노력으로 좁은 문을 지나 험한 언덕까지 올랐잖아. 아마 저기, 저 멋진 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궁전 팰러스 뷰터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 전에 사자들부터 지나가야지. 조가씩 웃으며 말했다. 그 표정엔 오히려 그 도전이 기대된다는 빛이 있었다. 그 커다란 집은 정말로 아름다운 궁전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 베스는 사자들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올드 로렌스 씨는 가장 큰 사자였지만 그가 한 번 방문하고는 소녀들 각자에게 유쾌하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고 엄마와 옛 시절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소심한 베스를 제외하곤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사자는 자신들은 가난하고 로리네는 부자라는 사실이었는데 이로 인해 쉽게 호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로리가 오히려 자신들을 은인이라 여기고 마치 은혜를 갚으려는 듯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려 애쓰는 걸 느꼈다. 그는 마치 부인의 따뜻한 환대와 가족들의 명랑한 분위기, 소박한 집안에서의 위안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자존심을 잊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 시기엔 온갖 즐거운 일들이 생겨났다. 새롭게 맺은 우정은 봄의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났고 모두가 로리를 좋아했다. 로리는 자신의 가정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치 자매들은 정말 근사한 소녀들이에요. 젊은 열정으로 가득 찬 자매들은 외로웠던 소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로리는 그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교제를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느꼈다. 엄마도 자매도 없었던 그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에 빠르게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분주하고 활기찬 생활은 그의 나태한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책에 질려있던 로리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브룩 선생은 그가 자꾸 마치네 집으로 놀러가는 바람에 영 탐탁찮은 보고서를 써야 했다. 괜찮네. 잠깐 휴식을 갖고 나중에 만회하면 되지. 올드 로렌스 씨는 말했다. 옆집 부인 말로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운동할 시간이 필요하다던데 맞는 말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애지중지했나 싶기도 하고.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뭘 해도 좋아. 저 작은 수녀원 같은 집에서 사고 칠 일도 없고 마치 부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해주고 있어. 그 시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연극과 회화, 썰매 타기와 스케이트 놀이, 오래된 거실에서의 즐거운 저녁 시간들, 그리고 때때로 큰 집에서 열린 작지만 화려한 파티들. 매그는 온실을 자유롭게 거닐며 꽃다발을 즐겼고 조는 새 도서관에서 책을 탐독하며 로렌스 씨를 비평으로 폭소하게 만들었으며 에이미는 그림을 밝히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고 로리는 귀족 행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베스는 축복의 궁전이라 불리는 그 집의 멋진 피아노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용기를 낼 수 없었다.
좋아 한 번 갔었지만 베스의 내성적인 성격을 모르는 로렌스 씨가 무거운 눈썹 아래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허 하고 크게 외치는 바람에 깜짝 놀란 그녀는 소리도 못 내고 도망쳐 나와선 엄마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야. 피아노를 준다 해도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설득하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실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로렌스 씨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어느 날 짧은 방문 중 그는 교묘히 음악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본 위대한 가수들과 들은 멋진 오르간 연주, 흥미로운 일화들을 풀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베스는 멀찍이 있던 자리에서 조금씩 다가와 결국 그의 의자 뒤까지 가게 되었다. 두 눈은 크게 뜨고 뺨은 흥분으로 붉어진 채였다. 그는 그녀를 파리처럼 무시한 채 계속 로리의 음악 수업과 선생님들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다 마치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 양 이렇게 말했다. 이 녀석이 요즘 음악을 등한시해서 차라리 다행이야. 너무 좋아해서 걱정했거든. 근데 피아노가 방치돼서 조율이 안 돼. 자매들 중에 아무라도 가끔 와서 연주 좀 해주면 좋겠어. 그냥 조율만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부인. 베스는 손을 꼭 모으고 손뼉을 칠 뻔한 걸 간신히 참았다. 그 훌륭한 피아노에서 연습을 한다니 숨이 막힐 만큼 황홀했다. 마치 부인이 대답할 틈도 없이 로렌스 씨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누굴 만나거나 인사할 필요도 없어. 언제든지 들어오게 해. 나는 집 반대편 서재에 박혀 있고 로리는 자주 나가 있으니 저녁 9시 이후엔 거실 근처엔 하인도 안 오거든. 그가 일어서려 하자 베스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이 완벽한 조건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너희가 음악하는 아이들 중 하나구나. 그는 이전처럼 으르렁대지 않고 다정하게 내려다보며 물었다. 저는 베스예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연주하러 갈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안 들어, 얘야. 낮에는 집이 텅 비니까 마음껏 연주해도 돼. 오히려 고마운걸? 정말 친절하세요, 선생님. 베스는 그의 따뜻한 눈빛 아래에서 장밋빛으로 물들었지만 이번엔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하고 싶었기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로렌스 씨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서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몸을 굽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나도 이런 눈을 가진 작은 소녀가 있었지.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얘야. 안녕히 계세요, 부인. 그는 급히 떠났다.